안녕하세요. 가자카 전문의 최종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더웠다, 추웠다, 따뜻해졌다, 이제 추웠다 하는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독감까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서 약간 힘든 그런 겨울이 지나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아프다고 춥다고 이제 다이어트를 좀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루틴처럼 항상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아프면 이제 약을 먹고 얼른 이제 완치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평상시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시면 생각보다 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을 시간에 운동을 더 할 수 있고 식단 조절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 자체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 항상 나쁘다. 그래서 항상 절제되고 채소 위주의 식사, 그죠? 이런 것들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지방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늘려 퍼져 있는데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특히 뭐 삼겹살을 먹으면 비계는 띄고 살코기만 먹는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지방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이 내 몸 안에 그대로 쌓이고 그래서 이제 몸의 혈관이 기름으로 둥둥 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어떤 지방을 먹냐? 이가 이제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굿팻과 배드팻이 있습니다. 그죠? 아보카도라든가 계란,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름진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제 마가린, 동물성 가공된 기름이죠.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튀긴 감자튀김 같은 거, 도넛이나 쿠키 이런 기름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기름이지 다른 기름들 아까 말씀드렸던 코코넛이나 올리브 오일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 그대로 지방이 쌓이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떤 지방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름진 음식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자체도 우리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왜 3대 영양소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방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쁜 놈,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무조건 멀리하고 채소 위주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3대 영양소 이제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탄수화물 40%, 지방 30%, 단백질 3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실과 시간이나 뭐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만큼 지방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어렵잖아요.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방을 먹어도 해롭지 않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부족하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을 이제 체내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 자체가 몸에 부족하면 지용성 비타민들이 체내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냥 흘러나가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지용성 비타민 도대체 뭔지부터 찾아봐야겠죠. 비타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나누는 게 fat soluble, 지용성, 그 다음에 water soluble 해서 수용성 비타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B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C군은 대부분 다 수용성이라서 몸에 흡수가 돼서 축적되지 않고 흘러나가는 그런 비타민이 되겠고요.
지용성은 A, D, E, K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비타민이 되겠어요. B, C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런 것 지방이 없으면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체내에 흡수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ADK가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체내에 존재해야지만 흡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할 때 기름진 음식, 지방 섭취를 절대적으로 줄이시면 비타민 ADK가 부족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야맹증이라 해서 밤눈이 어둡거나 머리가 푸석해지거나 잇몸이 붓거나 근육통이 생기는 비타민 A, D, E, K가 부족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름을 정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들을 열심히 섭취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는 하나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은 세포 성장을 돕습니다. 지방이 이제 이루는 이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세포의 벽 구조를 이루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해서 이 지방층이 여기에 이제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 세포벽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포벽을 만드는 구조, 이 벽돌들이 바로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의 수분 장벽, 이런 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지방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부족하면 이제 수분 방어막이 이제 아무래도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발진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식사를 하거나 너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 보면 피부 트러블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그 반대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사, 비건 식사를 하시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름을 먹어야지 이런 세포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뇌와 눈 건강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DHA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쓰면서 우리의 그 브레인, 특히 BBB라는 어떤 우리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방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이때 이제 두뇌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이제 BB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특히 이제 EPA랑 DHA가 이제 그 오메가3 같은 지방산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그 등푸른 생선, 뭐 참치 같은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DHA가. 이런 이제 BBB를 통과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특히 망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특히 우리 체내에서 오메가3를 합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섭취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어느 정도 섭취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 섭취가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 두뇌 활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망막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겠죠. 네. 네 번째는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지방은 상처가 나면 우리가 이제 피가 나죠, 그죠? 피가 나고 그 지혈이 되는 멈추는 이제 지혈 과정과 세포 재생,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 재생에 지방이 필요하다고 세포벽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게 되는데 이때 지용성 비타민 K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이제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상처 치유가 조금 안 되죠. 살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던 사람이 보면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어떤 분은 뭐 며칠 만에 깨끗하게 아무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몇 주가 걸려도 상처가 잘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번 내가 기름기를 덜 먹지 않았는가, 채소유지 식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지방은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호르몬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성호르몬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포함하는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방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이런 호르몬을 생성하는 재료가 지방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들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난임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충분히 섭취가 되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근본 ATP를 만드는 소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죠. 탄수화물이 보통 4kcal를 1g당 만드는 것에 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은 글루코스, 당, 지방은 이제 패티 엑시드, 지방산, 프로틴, 단백질은 아미노 엑시드 분해가 돼서 결국 아세틸코에이라는 회로를 거쳐서 ATP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제 지방, 팻 같은 경우는 g당 9kcal를 만들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먹는 지방 중에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이런 것들만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섭취하면 아주 좋은 것들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트랜스 지방 기름진 거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막 기름진 걸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안 된다. 근데 여기에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이제 사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빵, 과자, 그죠? 기름으로 튀긴 이런 요새 이제 겨울에 이제 많은 이제 튀김류나 전류 아니면 호떡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기름, 아보카도라든가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좋은 기름이다. 따라서 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기름 위주로 식사를 해주시고 그게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6가지 정도의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한 지방은 뭐다? 올리브 오일, 들기름 같은 거, 아몬드,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아니면 이제 식물성 지방이 많은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살을 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식단하실 때는 너무 기름진 게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철저하게 자제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가 우리가 잇몸이 붓거나 멍이 들고 머리가 푸석거리고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우울감, 근육통 이런 거 생기면 좋은 지방을 안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드시길 바라고요. 2000kcal 정도의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지방이 한 70g 정도는 섭취가 돼야 됩니다. 이걸 0g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빠지고 멍들고 잇몸이 붓고 좀 우울감 생기고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지방은 섭취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제 70g 우리가 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소 드실 때 올리브오일 뿌려 먹고 고기 먹을 때 버터 꼭 넣으시고 아보카도 샐러드에 꼭 넣어서 드시면은 우리가 70g 정도는 하루에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안 되면 그 견과류 한 주문 견과류 정도 매일 하나씩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는 잘 모를 때 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가지고 상식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빼놓지 않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지방이 다이어트에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지방을 섭취하시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튀긴 음식이라든가 트랜스 지방 같은 걸 섭취하시면 안 되고 좋은 지방, 아까 말씀드렸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